40대 통장 잔고 100만 원도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44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일을 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87만 원이 전부입니다. 내일 카드값 나가면 50만 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특별히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도박이나 주식에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4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중위값은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을 봐도 비슷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허덕입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연락에 잠을 설칩니다. 저는 3년 전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에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몇 달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수술 후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회사에 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떨어졌고 팀장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회사가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줄어드니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만 매달 180만 원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작년 말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동료가 소개해준 주식에 퇴직금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입에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3천만 원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 버둥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는데요. 올해 초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의 반타의 반이었습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인사고과 최하위를 받았고 팀장은 대놓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사하던 날 책상을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말했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그 후 3개월 동안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44세, 경력 20년이라는 스펙은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연봉을 낮춰도 소용없었습니다. 기업들은 젊고 싼 인력을 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없어서 자전거로 합니다. 하루 10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40대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질병, 실직, 투자 실패.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처럼 살고 있는 40대가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있는 사람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 쉬는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해와 위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될 것이라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면 때문에 숨기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저는 자전거를 탈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니까요. 40대에 100만 원도 없지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버팁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대 중반에 통장 잔고 100만 원도 없이 자전거로 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대학 졸업 후 20년간 일했고 아파트도 있고 가족도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사람. 하지만 대장 수술, 회사 구조 조정,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숨기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두 명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후로 3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오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술만 마시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48세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일주일 만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힘들지만 월 300만 원 정도는 법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등산을 가고 작은 텃밭도 가꿉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지위에 매달려 현실을 부정했고 다른 사람은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사연에서 얻은 두 번째 교훈은 건강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대장 수술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로 300만 원이 나갔지만 더 큰 문제는 무기력감이었습니다. 4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일주일을 앓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금연, 절주.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자산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족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아내가 울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함께 울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가족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가장의 체면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불행을 부릅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힘들 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매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0대는 아직 젊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체면과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셋째,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넷째,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을 그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훈 1화였습니다.